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적분 파트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얘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나갈 건데, 오늘 배운 내용은 솔직히 이제 수투 내용이라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자, 우리가 이제 적분을 이제 딱 만났다. 그럼 첫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공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변형을 해서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치환을 생각해서 치환적분법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치환적분법. 자, 치환적분법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미분에서 거꾸로 돌아온 거야? 합성함수 미분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의 형태를 보면은 미분돼 있는 상태를 봐봐. 그러면 그 치환한 그 속미분이라는 게 옆에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환한 거에 뭐가 미분한 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특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부분적분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부분적분법이죠. 부분적분법은 결과적으로서 뭐예요? 고배미분에서 왔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맞죠? 자, 그래서 고배미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형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죠? 자, 결국에는 이거죠. 지난 시간에 있는 거 복습하면 인티그랄, 맞죠? 뭐였어요? fx 곱하기 g 프라임 x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냥 이렇게 gx라는 형태예요. gx.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맞죠? 부분적 분법이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만약에 하나만, 즉 특히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 lnx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가 옆에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이라는 상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죠. 뭐였어요? 그 적. 맞죠? 그 적이잖아. 여기 미분 해놔야겠구나. 자, 그 적. 어떻게 돼요? f 적분. 맞죠? 마이너스 인티그랄 미 적인데 얘 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공식에서는 그래서 그냥 gx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적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계속 이제 미분을 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계속해서 적분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여기는 뭐 그대로지만 미분해서 인티그랄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지난 시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과연 함수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어떤 걸 fx로 보고 어떤 걸 g'x로 보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순서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로다 3g로 본다고 했죠. 이제 너네는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로다 3g로 기억을 할 거야. 자, 이쪽이 미분이 편한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편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달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적분을 포커스를 맞추면 지삼다로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한마디로. 맞죠? 근데 나는 이게 연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아예 순서까지 맞춰서 기억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어디에 있든 적분 경향성이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해내죠.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였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총 6개의 케이스가 있죠? 여기다 적어볼까? 자, 1번 로다가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로다. 자, 2번 로 3이 있을 수 있겠죠. 로 3. 맞죠? 그 다음에 3번 로 G가 있을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다3. 그 다음에 5번 다지. 그 다음에 6번 3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거,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주로 다루게 되는 게 바로 뭐였어요? 로다. 그죠? 그 다음에 다3, 다지, 3지. 이 네 가지 구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구조. 알겠습니까? 자, 이 네 가지 구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네 가지 구조를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푸는 방법이. 물론 원칙적으로는 다 이 로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로직으로 다 풀면 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4번과 5번은 우리가 속해법으로 빨리 푸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즉
다항함수가 앞에 미분 파트로 있는데 1차면 괜찮아. 어차피 미분하면 여기서 끝나거든. 이 다항함수가 1차면 문제가 안 돼. 근데 2차, 3차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미분해서 0이 될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계속 지저분해지고 또 마이너스 가로 묶고 또 안에 또 마이너스 가로 묶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산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삼하고 다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속해법 배웠죠. 맞죠? 그 마이너스 미적 더하기 미적 빼기 미적 등등등등 이렇게 가게끔 하면 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속해법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이 그적은 처음에 이거 그적을 하면 돼. 이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 미적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여기에 미분이야. 알겠어요? 여기에 적분이라는 거예요. 좀 주의해야 돼. 이거는 얘랑 좀 더 우리 알죠?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인데 이거는 기본이 여기였단 말이야. 맞아요? 하지만 여기선 속해법에서는 그적 하다 마이너스 미적을 할 때 얘의 미분이고 얘의 적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미분인 거고 여기 적분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이 마이너스 적분해가지고 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치자. 그럼 그 마이너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 그래서 가로를 쳐서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는 순간 어떻게 돼? 이제 부호가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써서 그대로 채워놓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로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로다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를 뭐 하고 있어요? 미분을 하게 되겠죠.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다항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죠. 이 다항함수가 이제 그 분모의 그 지수가 붙어있는 다항함수가 튀어나오게 될 건데 이렇게 곱하면은 오성함수, 다항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공식 그대로. 잠깐만요. 전화 왔다. 자, 그래서 얘는 공식 그대로 이대로 푸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솔직히 이 세 번째 것도 요걸 통해서 해도 돼요. 요걸 통해서 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3D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상가함수는 계속 미분하더라도 맞죠? 여기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같은 인테그랄이 나올 때까지 얘랑 같은 인테그랄이 나올 때까지 연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좀 이따 하나 보여주긴 할 텐데 얘를 계속 이거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여기가 이 형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 곱하기 여기 저하니까 gx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통째로 묶어서 이렇게 넘기면 돼요. 왜냐면 요 뒤쪽이 똑같은 순환형 구조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해서 요거 삼지도 요거 형태로도 풀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도 있었죠. 공식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불러준 공식은 딱 특이 상황에서만 되는 공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요런 거 뭐였지? 적분 중에서 요런 거. 자, 우리 친구들 또 빠른 거 좋아하니까 또 빠른 스킬을 하나 해줄 거긴 한데 근데 굳이 스킬을 써야 될까 싶기도 한데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x 인티그랄 예를 든 거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분의 1 dx 이런 걸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요거 부분분수로 두 개 쪼갰었잖아요. 맞습니까? 두 개 쪼개서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죠?
뭐 어떤 거 여기까지 더하기 x 플러스 3의 b dx 여기까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 b를 찾을 때 이렇게 x자 크로스해서 우리가 찾았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a, b를 거꾸로 찾았잖아요. 연방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요건 적분이 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고 해서 안 외워도 좋습니다. 이걸 빨리 A, B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졸라 재밌죠?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빨리 A, B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뭐예요? 잠깐만 제가 어떻게 했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로 돼 있지. 맞죠? 봐봐. 요 값은 어떻게 찾냐? 이걸 가려요.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되면 0 되잖아. 맞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야? 이 결과가? 1이죠. 맞아요? 맞지? 이게 1이야. 자, 반대로 이 b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3 있죠. 마3 넣으면 0 되죠. 여기를 가리고 마3을 여기다 넣어.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마1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 값 자체가? 맞죠? 이게 마1이에요. 이렇게. 오, 재밌죠? 이게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푸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뭐 굳이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심심한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돼요. 여기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 자, 여기 3번 문제거든. 174페이지 3번 문제야. 봐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지? 174페이지예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바꿀 거 아니야? 맞죠? 잘 봐. 이 a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가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럼 얼마야? 마 3분의 얼마야? 마 14니까 마 14, 마 1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야? 4야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가리고 요거 0 되는 거 1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3분의 9, 3이네. 다 맞는지 봐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고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 외울 시간에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가리고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그냥 부분분수로 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로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3개 이상짜리부터 되거든. 그래서 약간 2개짜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3개짜리부터는 연립방정식 미지수 3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럴 때는 요 방법이 좀 좋긴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적분은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될 거고, 정적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적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정적분은,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정적분은 결국에는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거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스몰, fx, dx는 어떻게 계산하니? 였죠. 맞죠? 그럼 이거 적분해서, 라지 fx, 이때 적분함수 c는 붙이지 않죠. 맞죠? 어차피 대입해서 빼니까 그래서 b, a 이렇게 쓰고 fb 마이너스 fa다 뭐 이거야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다 수투 내용이죠. 수투에서도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초월함수였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솔직히 얘기하면 수투 내용하고 100% 겹칩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수투책 찢어다 붙이면 똑같을걸? 그렇죠? 자,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정적분이 나중에 넓이라는 거 알고 있죠?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서 이 계산 방법이 이제 간단해지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함수는 우함수 또는 기함수의 표현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f-x가 fx일 때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건 y축 대칭, 즉 우함수를 의미하죠. 우함수. 결과적으로는 보면 인티그랄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이쪽의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구조, y축 대칭인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즉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결국엔 두 개 다 구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구해서 두 배 해주면 되지 않냐 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fx, dx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두 배를 해줘라 라는 거죠.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두 배를 해줘라 라는 거죠.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까? 기함수? 자, 기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함수의 식구조가 fx가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fx 이런 구조를 이뤘을 때는 결국에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원점 대칭.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하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계산하면 그냥 얘는 0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배웠으니까 그럼 초월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잠이와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와 코사인 x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사인 x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란 말이야. 얘는 y축 대칭, 우함수란 말이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인티그랄 얘 우함수인 거 아니니까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배 코사인 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기함수에 관한 이야기죠. 자, 지우고. 자, 주기함수에 관한 이야기. 주기가 p인 거. 자, fx 플러스 p가 fx다. 이 의미는 p마다 계속 함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고, 맞습니까? 주기가 p다라는 거죠. 그럼 p만큼 실수배를 해서 이동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계산할 때 얘는 a부터 p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p만큼 평행 이동할 때 이게 실수배면 실수배란다. 정수배. 그죠? 정수배여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걸 좋아해요? 이건 더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더 많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있네요. 그 밑에 보니까 a부터 a 플러스 b까지 fx.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b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b 플러스 b fx dx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주기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기의 넓이로 구하는 거잖아. 한 주기의 넓이. 이 의미가. 맞죠? 얘는 한 주기의 넓이잖아. 그럼 똑같겠지. 어떤 한 주기의 넓이.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솔직히 수학 2 내용이에요. 수학 2 내용이기 때문에
함수만 이제 적분만 할 줄 안다면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83페이지입니다. 글자 이제 1번. 자, 인티그랄 1부터 4까지 루트 x 플러스 1 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자, 접근하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1부터 4까지 제곱하면 x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루트 x 더하기 1 d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접근하면 되겠죠. 얘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루트 x 접근하면 뭐였지? 자, 모르겠으면 하면 돼요. 이제 많이 하면은 암기가 되는데. 자, 접근하면 이 차수 올라가죠. 맞아요? 차수 올라가면 x의 2분의 3승이 되고. 맞죠?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미분했을 때 원상태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 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역수가 곱해지면 되고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는 원래 있던 2니까, 요거를 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틀린 거 없지? 더하기 1. 맞지? 역수 곱한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4. 맞죠? 3분의 4. 이거는 뭐야? 얘들아 어떻게 돼? x 루트 x. 이렇게 되나? 맞지? x 루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x. 이거고, 이거를 4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해서 대입한 거 빼면 되죠. 이건 뭐 산수니까. 자, 알죠? 너네 요렇게 대입해서 요렇게 대입하고 빼는 방법이 있고, 이걸 4를 다 대입해놓고 2를 대입하고 마지막에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야. 개인 취향. 나는 솔직히 이걸 더 좋아하긴 해요. 하나씩 하는 걸 좋아하긴 해. 왜냐면 개수를 따로 뺄 필요가 없거든. 따로 해놓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2분의 1로 묶어놓고 이렇게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3분의 4 써놓고, 맞죠? 3분의 4 써놓고 요거 넣은 거에서 요거 넣은 거 빼는 거죠. 맞죠? 난 이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4 곱하기 루트니까 8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4 빼기 1.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처음 하고 좀 숙달이 안 된 친구들은 그냥 4 다 때려 넣고 빼기 이걸 때려 넣는 게 계산 실수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죠. 가영아, 왜 이렇게 피곤해? 응? 자, 두 번째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자, 이 루트 2의 x승? 뭐야, 이거 합차네, 합차?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합차니까 뭐야? 0부터 2까지 2의 x승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네? 그렇죠? 자, 접근하면 얘는 바로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자, 어떤 걸 미분했을 때 탄젠트 제곱 나오는 거 있나요? 얘들아? 없어요. 자, 공식 봤습니다. 없네. 자, 근데 우리가 변형식에서 탄젠트 제곱이 있는 게 있죠. 뭐였어요? 뭐였어요? 자, 코제 풀사제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공식. 아니오즘 이렇게 유도를 하면 돼요. 자, 탄젠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는 1이 되고, 맞죠? 여기가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러면 뭐예요? 시컨트죠? 시컨트 x의 제곱이다. 아니오즘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럼 너네 알겠지만 탄젠트 제곱은 1,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너도 자는 거야? 시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건데 봐봐. 시컨트 같은 경우는 뭘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 있죠? 탄식제. 기억납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적분한 게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얘는 적분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8부터 0까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 준 거는 뭐 뒤에는 이제 다른 것도 있겠죠. 시한 조건이든 부분 조건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어차피 적분 연습도 할 겸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 아까 거는 그냥 뒤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차피 적분 문제니까. 자, 이거 역시 우리 이미 배웠죠. 맞죠?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면 그 구간에 맞춰서 이 함수를 바꿔줘야겠죠. 요 적분 구간을.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랑, 맞죠? 파이부터 2파이까지로 이렇게 나눠 계산하면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 파이보다 작을 때 따라가니까 여기다 하면 되죠. sin x 마이너스 1dx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은 파이보다 클 때는 따라가래요. cosine x dx 이거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산수죠. 자, sin 접근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cosine x, 그 다음에 여기 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파이 빵 더하기 cosine x 접근한 거예요. sin x죠. 이렇게 하고 2파이 파이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맞죠? 이건 산수니까 너네들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일대랑 음수일대로 나누죠. 그 기준이 얼마죠? 0인 거 보이나요? 0? 0이면 얘가 딱 0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x가 0인데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게 변수도 다 x에 대한 변수들이에요. x에 대한 적분, x에 대한 변수.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나눠야 돼?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인티그랄 0부터 3까지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얘가 그것보다 작을 때니까 얘가 뭘 달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자,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이 x승이 있고요. 여기에 1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함수 값은, 이 x 값은 1보다 작단 말이지.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서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 보이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나가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해됩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산수니까 너네가 이제 해야지. 근데 이제 초월함수 적분 같은 경우는 이 계산 실수가 굉장히 잦은 파트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꼼꼼하게. 알았지? 꼼꼼하게. 자, 밑에 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시작. 꼼꼼하게 보세요. 계산 실수 굉장히 잦아요. 특히 이제 여기가 기말고사 파트거든요. 기말고사 파트인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적분하는 문제가 뭐 한 5개 나왔다. 적분을 다뤄야 되는. 물론 다 적분 문제겠지. 근데 특히 기말고사 파트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수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는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습관,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습관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쓰세요. 꼼꼼하게. 자,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자, 2-2번 한번 풀어봅시다. 2-2번. 자, 인티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거 dx. 자, 그럼 이게 언제 바뀌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맞죠? 얘가 0이 되는 지점. 아이씨, 잠깐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해봅시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자, 필수예제 3번이에요. 자, 대칭이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 dx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기함수입니다. 맞죠? 기함수. 맞죠? 얘도 기함수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죠. 이 인티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코사인 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 앞으로 빼면 결과는 인티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도.
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적분 구간이 절대값이 갖고 부가 반대인 이런 경우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를 먼저 본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우함수, 그러니까 이거 y축 대칭 우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야. 뭐가 될까요? 헷갈리면 그냥 얘를 기함수, 홀수승이라고 생각해요. 곱하면 지수의 홀수가 되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됩니다. 알겠어요? 얘 자체가 기함수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자, 기함수면 얘는 날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사라지게 하면 돼. 이렇게 이해되죠? 이걸 그냥 뭐 x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점 대칭 기함수. 그러면 얘는 뭐야? x의 5제곱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다 이렇게 합시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돼요?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돼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먼저. 뭐가 됩니까? 기함수가 되죠. 우 곱하기 기도 당연히 기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기 곱하기 기는 뭐가 될까요? 얘들아. 홀수 곱하기 홀수 짝수 되잖아. 지수끼리 계산하면. 이게 우함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자, 그러면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연산 문제니까 너네가 충분히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실수하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럼 주기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0분부터 8파이 절대값 sin x d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네 알겠지만 이 sin x의 그래프의 절대값 다들 알고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는 거 알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죠? 주기가 얼마로 바뀝니까? 절대값 sin x는 파이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즉 한마디로 얘는 인티그랄 0부터 파이까지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8개. 맞습니까? 8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계산이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절대값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으니까 안 붙였는데 여기 위에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절대값 sin x의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나눠서 하는데 어차피 계산 결과는 같다. 그래서 8개 합치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좀 풀어서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것들이 다 넓이가 같으니까 얘나 주기가 파이니까 맞죠? 그래서 8개 한 번에 몰아서 계산하면 된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일시정지하고 풀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분 배웠었잖아요. 이제 부정적분에서 치환적분법하고 부분적분법의 정적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우리 치환적분법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치환적분법은 이런 거였잖아요. 인티그랄 뭐였어요? f 뭐였지? fgx 이렇게 있는 건가? 아니지? 이거였죠?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자, 여기를 이제 t로 치환했죠. gx를 t로 치환하고, 맞죠?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 맞죠? 맞죠? 그럼 g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dt dx가 되고, g 프라임 x는 dx가 dt가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dt가 되는 거예요. x인데 미쳤나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인티그랄 뭐로 바뀌냐?
ft dt 이렇게 바뀌었죠. 맞아요? 결국에는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했었는데 결론 중요한 거는 취한적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가 t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t로 바뀌면 적분 구간 A하고 B에 있었던 이 적분 구간도 뭐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GA가 t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GB가 t로 바뀔 거 아니에요. 즉 여기 적분 구간은 GA와 GB로 바뀐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면은 문제가 없다. 알겠어요? 치환했으면 범위도 바뀌고 이 적분 구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요거 하나 주의합니다. 너네들이 바쁘게 계산하다 보면 적분 구간 계속 같이 데리고 가고 요거는 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봐보자.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dx 이렇게 있다. 자, 이거는 치환적분 써야 되겠죠. 맞죠? 자, 뭐를? 얘를 치환하면 되겠네. 미분하면 2가 붙어있는 거 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 2x 플러스 1을 선생님이 t로 치환하겠다 라는 거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2dx가 이제 생략할까요? dt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나요?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dx고 맞죠? 양변에 dx 곱하면 dx d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t 제곱분의 1 dt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 적분 구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이 뭘로 바뀌어요? 0, 여기 x, 이건 적분 구간 x잖아, x. 0을 여기다 넣었을 때 t가 뭐로 바뀝니까? 1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써져야 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으면 3인가요?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결론.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t의 4제곱분에, 맞죠? t의 4제곱분에 얘 미분한 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3 집어넣으면 뭐야? 81분의 마이너스 6인가? 빼기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뭐야, 계산이 원래 이렇게 더러워? 나 뭐 어디 실수했니? 저거 T로 나눠줘. 아, t로 나눠줘도 되는데 바보처럼 t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했어. 미쳤나봐. 그죠?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했죠.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미쳤나봐,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적분 차수 올라가죠? 그럼 플러스 1 하죠? 그 다음 역수 붙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t의 마이너스 1에 역수 붙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3분의 2가 되겠네요. 어우, 미쳤나봐. 이렇게 계산 실수 갑자기 혼동이 온다고. 미분 잡을 거 적분하고 적분할 거 미분하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치환적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반드시 범위도 치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 특수한 적분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삼각치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각치환.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식도 없고 변형도 안 되고 변형도 이게 변형이긴 하지만 공식도 안 되고 변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도 안 되고 부분적분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자, 요거는 딱 푸는 방법이 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를 그냥 놔두면 이게 적분을 못 하거든요. 이게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x를 어떻게 변형하냐? a sin 세타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제 더하기 코제
그 있잖아. 코제는 1.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질 수가 있겠죠. 자, A로 부서지는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여기다 A 제곱을 될 거고, 그럼 A 제곱이 앞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다 조건. A가 양수여야 돼요. 그럼 A가 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 1- 사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1- 사제는 코제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푼다. 이렇게 삼각함수로 치환한다 해서 삼각치환법이라고 합니다. 삼각치환법. 근데 이제 범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적분 때문에 이 범위를 세팅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면 그 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가 그려진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맞아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이렇게 놓고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 x제곱 tx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치환하면 돼요. 어떻게 치환하냐? 여기서 x를 뭘로 치환하면 돼요?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되겠죠.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은 인티그랄 루트 뭘로 바뀌어요? 1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치환했잖아요. 치환. 맞죠? 그럼 다른 것도 다 치환이 돼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렇죠? 치환했잖아. 그러면 여기 dx도 만들어내야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구간도 x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 치환해서 세타에 대한 구간으로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나 요것만 치환했어요. 여기도 안 쓰고 여기도 안 쓴 거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선 여기 구간, 적분 구간부터 잡아볼까요?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 x 보니까 x가 0일 때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이 구간의 값은 뭐가 됩니까? 0이죠. 맞죠? 사인 0. 그 다음에 여기서 1일 때 1을 넣게 되면 사인 세타 1이 되는 건 2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자,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dx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세타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dx,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dx는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로 바뀌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dx 대신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나갈 수 있네. 맞아요? 그러면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 공식에 뭐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 제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우리 공식 하나 있네. 무슨 공식 쓰면 될까요? 이거 무슨 공식 쓰면 돼? 자,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이거 변형식이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어떻게 변형할 거야?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어떻게 변형할 거야? 얘들아. 자, 이거 혹시 기억나나? 코사인 2세타. 이 공식 좀 많았죠? 어떤 거 있었어요? 코제 마이너스 사제 이거 하나 있었고 맞죠?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 코제 마이너스 1 맞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 코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기고 2로 나눈 거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이거 맞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둘이 똥똥똥똥 하면 되니까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더하기 D세타인 그 다음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앞으로 뺄거예요. 2분의 1 앞으로 뺄게요. 가로 가자 귀찮아 이렇게. 자,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 세타로 튀어나오겠죠. 맞아요? 코사인 2세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겉적분 속적분 할게요. 겉적분 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적분 사인 2세타가 있겠죠. 속적분 하면
원래 미분하면은 2로 나오지만 적분이면 역수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그리고 0하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적분, 속적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딱 이 구조만 기억합니다. 얘는 이 x를 a sin 세타로 바꾸고 적분 구간 이거구나. 왜냐면 정적분 때문에 이 구간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세팅을 해줘서 우리가 이게 정적분 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너무 많아. 자, 두 번째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얘도 일반적인 적분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적분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치환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얘는 뭘로 바꾸냐? 바로 탄젠트로 바꿔요. 탄젠트. 얘는 똑같이 x를 뭘로 바꾼다? a 탄젠트 세타로 바꾸게 됩니다. a 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범위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 이 사이에 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풉니다. 이따 하고 결론은 이것 자체로만 보면 일반적인 접근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이제 적분하라라고 한번 했어요. 이렇게 적분간 0부터 1까지. 자, 치환하겠습니다. 얘는 인티그랄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아직 여기랑 여기 안 써놨어요. 맞죠? 이제 바꿔줘야 되는지.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1이었고요. 0 집어넣어야 되죠. x가 0일 때 탄젠트 x는 세타는 얼마죠? 0 되는 게 0이죠. 맞습니까? 0 넣었을 때 탄젠트 0이 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 탄젠트가 1 되는 게 얼마지? 45도? 맞죠?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 dx도 d세타로 바꿔줘야 됩니다.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돼요? dx d세타는 탄젠트 미분한 뭐예요?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되고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로 바뀌어요. 곱하기 시컨트 세타의 제곱 곱하기 d세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알겠지만은 시컨트 제곱인 거 보이나요? 시컨트 제곱? 맞아요? 그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럼 약분되네? 결국에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세타로 하고 4분의 파이부터 0에서 답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얘들아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건 삼각치환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삼각치환보다. 그래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기하에서는 어떻게 다루냐? 이거를 2차 곡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 좀 줄게요. 자, 밑에 거는 어쩔 수 없이 삼각치환을 써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하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얘 이제 함수니까 잘 봐. 우리가 지금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dx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도 그런 거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가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돼. 이 함수를 선생님이 y라고 한번 해볼게.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죠. 잘 봐. 이거 제곱해 볼게요. 양변. 그러면 y 제곱은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정리하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 자, 그럼 1을 한마디로 이거 음함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1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1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요거 보면 y는 걸로 정리하면 이 식이 y는 걸로 정리된 건데 이거 알죠? 이렇게 표현됐다는 자체가 어디만 의미하는 거야? 얘가 양수일 때니까 이쪽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아. 요 식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다? 요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y가. 맞아요. 양수죠. 우리 예전에 음함수 미분법 이거 할 때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 근데 요거 이제 분석할게요. 요 함수가 지금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근데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는 여기 안에 0부터 1까지.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이 식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다. 끝났죠? 원래 원이 뭐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인데 이게 4분의 1이죠. 이거 답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기하로서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의 일부다라고 풀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여기 뒤에 좀 이따 이거 하고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까지 할게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거 설명할 때 들어야지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 적분 구간만 넣어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우리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곱하기 g 프라임 x dx 이렇게 있는 구조 있잖아요.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그적 마이너스 인티그랄 미적이었잖아요. 그적 마이너스 인티그랄 미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이게 원래는 부정적분이었는데 적분 구간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해서 BA 이렇게 넣고 여기는 AB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물론 이제 여기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 A, B를 계속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부분 적분 자체도 더러운데 부분 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 있냐? 바로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자, 그거 한번 해볼까요? 거기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lnx dx 요거 적분하라. 요거 부분 적분의 대표적인 거죠. 이거 솔직히 공식으로도 친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 답은 뭐였어요? 이거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였던 거 기억납니까? 못 외워도 좋아요. 못 외우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 여기 1이 숨어있죠? 로다 구조입니다. 로다 구조. 맞습니까? 로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적이니까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지? 그 다음에 dx. 근데 적분 구간 써줘야죠. 2, 1, 1, 2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알죠? 이거 대입한 거 빼니까 2 빼기 0이네. 2네 그냥 여기 계산하면. 맞죠? 여기 2 대입하면 여기 1이고 얘가 2가 되고 1 대입하면 ln 1이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맞죠? 마이너스 얘 계산해야죠. 얘는 지금 1이거든요. 적분하면 x가 되겠죠. x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러면 x 1,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2 빼기 1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들아 이해되니? 자,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결국에는 이런 거죠.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근데 1부터 2까지 아주 재밌는 현상이네. 1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넓이가 1이다라는 거죠. 맞죠?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이거의 증명에 관한 이야기는 188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요. 뭐 증명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럼 필수예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15 가로 3x 마이너스 1의 4제곱 dx. 자, 이거 그냥 다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치환해서 하는 게 낫겠죠.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치환해서 하면 낫다. 자, 3x 상수야 막 만들어내면 되니까. 맞죠? 3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겠다. 물론 다 전개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거쪽분 소쪽분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우선 두 개로 한번 해보자. 치환해서 하는 거랑 그냥 거쪽분 소쪽분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차니까. 그렇죠? 1차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3dx가 d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인티그랄 3dx니까 5가 하나 빠지겠죠. 3dx만 쓸 거니까 5 곱하기 t의 4제곱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적분 구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그죠? t의 범위 바뀌면 얼마예요? 2 이거 계산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t의 5제곱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예요? 이 5승이 얼마죠? 30인가? 32 더하기 1 33 이렇게 되겠죠. 자, 거적분 소적분으로 바로 적분을 해보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1의 5제곱 맞죠? 그 다음에 바로 속적분 하면은 여기가 5 미분했을 때 5가 있을 거 아니야. 5분의 1이 있을 거고 맞죠? 그래야지 통째로 됐고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1 미분했을 때 또 3분의 1이 아니라 15분의 1이 필요한 그냥 이거네. 그렇죠? 15로 곱해주니까 원래 얘만 적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렇죠? 근데 15가 있으니까 통째로 없어지네. 1방 그럼 2의 5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똑같나? 똑같이 되네요. 더 1차식이니까 치환하는 게 거적분 속적분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익숙해진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하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치환 적분이네요. 다 보니까 0부터 3까지 x 2의 x의 제곱 d x 이렇게 있어. 그럼 느낌 빠고 오죠. 뭘 치환하고 싶어? 얘 치환하고 싶죠. 얘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한 거 붙어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x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제 또 계산하면 되겠죠. 그건 너네가 해봐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세제곱도 알고 있죠? 코사인 x의 세제곱은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 알죠? 얘는 코사인 x의 제곱하고 코사인 x 이렇게 나누고 얘는 뭐로 바꿔요? 1마사 제로 바꾸고 이때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직접 풀어봅니다.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하면서 어차피 적분 연습하는 거니까 계속 한번 부지런히 풀어봅니다. 시작.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좀 막혀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3번. 3번은 1-x를 t로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 있는 그 x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는 x는 1-x로 t로 치하니까 x는 1-t로 바꾸면 되겠지. 맞아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다음 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 6번? 6번은 뭐 하면 돼요? 코사인 x를 t로 치하면 되겠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 나올 거니까. 맞죠? 이해됐어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잖아. 자, 아까 보면 코사인 2x, 코사인 2x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들아? 빼각 공식.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맞아. 얘를 이렇게 바꿔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코사인 x 미분한 게 옆에 붙어 있잖아. 맞아. 마이너스 사인 x인데 뭐 부호야 뭐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6번은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알겠어요? 알았지? 연습 많이 해야 돼. 다 했어? 시간? 모르겠다. 답이 맞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삼각치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삼각함수 유형은 한번 까만 펜 어디였지? 뭐 막힌 거 있어? 먼저 도와줘? 4번? 6번? 6번은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바꿔서 코사인 x를 t로. 근데 답이 안 나와? 자, 한번 해볼까 그럼? 자, 나 까만 펜 어디다 두고 왔지?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사인 x dx dt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몇 번? 5번? 5번은 어떻게 치환하면 돼? ln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lnx. 자, lnx를 t로 치환하면 그 x분의 1이 앞에 있잖아. 맞죠? x ln x분의 1이니 ln x를 t로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럼 dx dt 이렇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x분의 1 dx가 바로 dt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인티그랄 t분의 1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t로 바뀌고 이제 적분구간 바꿔줘야겠죠? 맞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인데 x분의 1 dx가 바로 dt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 자, 그 다음에 거 한번 해보자. 자, 필수예제 6번. 모르겠다. 자, 삼각형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인티그랄 루트 4-x 제곱 2x인데 0부터 2까지. 그럼 솔직히 얘는 그냥 이거죠. 우리가 원으로 보면 단지 이름이 4인 원인데 2인 원이죠. 2의 제곱이니까. 그때 0부터 2까지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그럼 뭐 원래 파이 할 때 4파이에 딱 답은 파이가 되겠네. 맞죠? 4분의 1이니까 4파이에.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한번 치환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자, x를 뭘로 치환합니까?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뭘로 치환해요? 2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야지 코사인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2의 제곱하고. 그래야지 2로 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자. dx, d세타는,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맞죠? dx는 2 코사인 세타, d세타로 바뀌겠네요.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은, 인티그랄, 루트, 뭐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d 세타. 근데 범위 바꿔야 되죠. 자, 주의해야 될 점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세에서만 하면 돼요. 얼마니? 0. 사인 0이네. 그럼 여기죠. 0. 맞죠? 그 다음에 2. 이게 2가 된다는 거는 1이 된다는 거고 사인 1이 되는 건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2분의 파이 맞죠? 요거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들아? 2의 제곱 2로 나가니까 코사인.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 코사인 세타로 나갈 수 있나? 맞죠? 2 제곱 1마 4 제곱까지. 맞지? 맞지? 틀린 거 없지?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네. 그러면 4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8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거 계산하는 거겠죠. 맞아요. 험난하다 험난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바꿔야 되지. 아까 했잖아. 이거 뭘로 바꿨어? 2분의 맞지? 자, 코사인 2세타가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왔었잖아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수니까 너가 할게요. 맞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거. 자, 아까 이거 방금 거는 솔직히 넓이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답이 파이 똑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계산이 더럽죠. 자,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뭐야? x 제곱 플러스 9분의 1 dx 이렇게 있다. 자, 치환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가 a 제곱이거든.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야 돼요. 그래서 시컨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3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너네가 한번 해봐. 자,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자, 6-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삼각 치환. 아, 거기 나와 있네. 그 190페이지 공략 포인트 해갖고 저 위에 a 사인 세타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넓이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얘들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마지막 거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증적분 하고 이제 마무리 질게요. 오늘 거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주말에 할 게 많겠네요. 진도가 하나 끝나가지고. 자, 가자. 자, 인티그랄 2부터 2의 제곱 x 곱하기 ln x. 우리 좀 불편하다. 맞죠? 자, 우리 이거 구조가 로다지 로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서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로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석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적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주고요. 마이너스 미적 인티그랄 미적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써줍니다. 실수하니까 조심하고요. 그럼 이거 약분이 되고 2분의 1이고 적분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 하나 더 내려오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계산은 네가 하는 걸로.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맞지? 맞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다삼 구조네, 다삼. 맞아, 안 맞아? 자, 인티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x dx 이렇게 있죠. 다삼인데 이거 두 개 있는 거 보이지? 맞아요? 맞죠? 다삼인데 두 개 있어요. 그럼 그정 마이너스 미적, 그정 마이너스 플러스 미적 이걸로 갈게요. 그냥 바로. 알겠어요? 오케이? 다삼하고 뭐였어? 다지는 요거 그정 마이너스 미적 더하기 미적 알지? 뭔 말인지. 자, 한번 할게요. 그정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것만 씌워주면 돼. 알겠죠? 자, 그정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적분 사인 x 그죠? 마이너스 미적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이렇게 그대로 써라고 했어. 잠깐만, 그거 없지? 맞죠? 더하기 뭐예요? 미적 코사인 미분하면 뭐지? 적분 코사인 적분이면 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미적 사라지는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 자,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죠? 사인 파이가 얼마지? 0인가? 0 집어넣으면 0인가? 사인 파이 0 맞죠? 이거 없네. 통째로 0이네.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파이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파이고 2파이 코사인 0은 1이죠. 0이네 근데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파이 여기 0인가 보다. 0. 마이너스 D파이가 되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3이 구조는 아까 그정 마이너스 미적 플러스 미적 마이너스 미적 구조로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구조 보고 빨리 하는 것들은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구조 해줬죠 아까? 뭐 있었어? 로다, 다상, 다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마지막 하나 뭐 있었어? 삼지 이렇게 있었죠? 이 두 개가 요거 그정 마이너스 미적 쓰는 거 편하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삼지는요 그 순환 구조가 하나 더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로다는 그냥 공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정 마이너스 미적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구조 보고 문제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 오늘 부분적 분법을 이용한 정적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연산 실수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연산 실수도 나올 건데 적분 실수까지 나오면 이제 최악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가 못 푸는 구조가 없게끔 알았어요?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